안녕 친구들, 주식하는 소크라테스 주크라테스야. 오늘은 최근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으며 왜 장기화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해. 인플레이션을 만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 그중 첫 번째는 그린플레이션이야. 이게 뭐냐면 친환경 정책을 실행하면서 형성이 되는 수많은 비용 문제가 인플레이션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면 돼. 유럽연합 EU에서는 최근에 그 천연가스 공급이나 석유 공급이 러시아로부터 막히면서 석탄을 쓰겠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어. 이 그린플레이션을 해결하려면 친환경 정책을 뒤로 하고 석탄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지금 컨센서스가 만들어지고 있거든. 그래서 이 문제는 해결이 가능해 보이는데, 사실 기후 문제가 요즘에 대두되고 있으면서 독일이랑 미국 이런 나라가 친환경 정책을 밀면서 국가 주도권을 가져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앞으로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인플레이션 요인이거든. 근데 그 수위가 이것만으로는 그렇게 강하지 않는데, 뭐 인플레이션 이유로 꼽자면 이것도 있다 정도로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 이유는 그 천연가스랑 원유가 끊기면서 석탄으로 돌아가는 움직임이 최근에 기사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바이든의 친환경 정책이 다시 롤백된다 아니면 조금은 후퇴한다라는 기사는 아직까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만약 봤다면 댓글로 공유해주면 고맙겠어. 그리고 두 번째 인플레이션 이유는 모두가 아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지. 이 전쟁이 끼치는 영향이 상당한데, 첫 번째는 에너지 인플레이션을 초래하고, 두 번째는 에그플레이션이라고 하지. 그 농산물 인플레이션을 초래한단 말이야. 그래서 식품가를 상당히 올리는 압박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 그리고 에너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오펙이 증산을 좀 더디게 하고 있잖아. 그래서 상당 부분 해결이 되려면, 물론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겠는데, 상당 부분 해결이 되는 데는 그렇게 짧은 시간 내에 해결될 것 같아 보이진 않는다 라고 다들 전망을 하더라고. 2022년 하반기 때는 유가가 좀 내려올 거라고 전망하는 데가 많은데, 내가 볼 땐 2023년에는 뭐 해결이 돼 있지 않을까? 라고 싶어. 그냥 뇌피셜이야. 그리고 전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 이거 전쟁 언제 끝나냐. 근데 이전 영상에서 설명을 했듯이 우크라이나인 89%가 영토를 포기하고 종전이나 휴전을 할 생각이 없다고 밝힌 만큼 전쟁이 끝나려면 정말 오래 걸릴 거다. 전쟁이 초장기화될 것 같다라고 나는 전망을 하고 있어. 그리고 인플레이션 요인 세 번째는 누구나 다 아는 미국의 연준 그리고 정부의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지. 돈을 하도 풀어버려가지고 그 여파로 임금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각종 인플레이션이 다 올라오고 있다고 파악하면 돼. 그리고 네 번째는 사람들이 최근에 간과하고 있다고 내가 생각하는 건데, 신냉전의 시대가 도래했다. 지금 미, 유, 중, 러 간 냉전이 새로 시작되고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미군이 폴란드에 군사기지를 만들기도 했고, 최근에 뭐 브릭스나 아니면 G7이나 뭐 나토 이런 거 할 때 다른 나라들을 계속 초청을 해가지고 자기 세력의 힘을 키우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기억이, 우린 없지. 우리 때는 냉전이 없어. 내가 태어날 때도 냉전이 없었거든. 그래서 우리 때는 없는데 그 전 사람들은 냉전의 기억이 스멀스멀 올라오지 않나? 나는 그런 생각을 해봐. 그래서 냉전이 시작되게 된다면, 우리 몇 년 전에도 있었잖아. 미중 무역 전쟁. 그 여파로 상당 기간 주식시장이 힘들긴 했는데, 아마 그것보다 더 큰 게 몰려오고 있다고 나는 감지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러한 흐름이 지속된다면 인플레이션 압박으로 상당히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할 때 염두에 두고 하면은 좋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대처하는 국가별의 자세가 상당히 다른데, 사람들이 미국 연준에 대해서 금리 바짝바짝 올려야지 왜 이렇게 늦게 올렸냐라고 꾸중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사실
유럽, 미국, 뭐 전 세계 다른 나라를 비교해봐도 미국이 가장 잘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뭐 50bp, 75bp 이렇게 올리기 시작했는데 유럽은 아직 정신 못 차렸거든. 50bp는 거기까지도 가지도 않고 지금 25bp인가? 내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하여간 미국보다는 좀 더 여유 있게 긴축을 실행을 하고 있어. 그래서 미국 발자국보다 좀 더 세게 밟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나라가 별로 없더라고. 그래서 그나마 미국이 가장 정신을 차리고 있는 상태고 유럽 경제가 러시아로부터 초래된 에너지 대란과 지금 긴축의 속도를 봤을 때 느린 걸 감안했을 때 경기 침체가 미국은 약하게 온다면 유럽은 꽤나 강하게 올 거라는 나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정신을 못 차리는 나라가 있는데 그게 바로 난 일본이라고 생각해. 일본은 금리를 지금 안 올리고 있거든. 그래서 엔화가 지금 박살이 나고 있잖아. 근데 이게 일본 경제에 어떤 식으로 그 위기를 초래할지 나는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이거 상당히 위험하지 않나라는 어림짐작을 해봐. 그래서 투자는 내가 생각했을 때 정밀하게 아는 것보다 상상력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하거든. 아, 이렇게 될 수 있지도 않을까? 이렇게 될 수 있지도 않을까? 하고 계속 지켜봐다 보면은 기회가 오거나 아니면 실제로 그런 일들이 생길 때 내가 행동함으로 인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때가 종종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일본이 패망한다는 시나리오에 어떻게 베팅을 해서 돈을 벌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일본이 잃어버린 10년, 30년 뭐 이런 게 아니라 잃어버린 100년이 찾아올 수도 있지 않을까 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것 같아. 뭐 얘기가 길었는데 재미없는 얘기 들어주느라 고맙고 이 정도 들었으면 구독하는 거 잊지 말고 그리고 다음에 또 보자고. 빠이.